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일괄 검토해 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국도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와의 계약 체결 시 핵심 체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가 필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법무사님이 흔히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등기를 하는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언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당시에도 일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주 및 착공 때도 법무사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법무사님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사업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 중에 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등기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또 각종 자문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무사법에 보면 주 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 번째, 등기나 그 밖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네 번째, 등기 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가 주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 법무사님들이 제출하는 그 초안에 여러 가지 각종 지원과 업무와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초안의 경우에 다른 협력업체하고 충돌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업무하고 충돌된 부분은 가급적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의 소장 작성 및 제출에 관련된 것도 가끔 넣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변호사 업무이기 때문에 차후 이주 시기에 선정되는 변호사 계약에 가입 기재할 사항에서 삭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고시 업무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고시 업무가 꼭 법무사님이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고시 업무가 어떤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용역비가 산정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사님의 그 하시는 용역 업무에 대해서 보수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이 보수기준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무사 보수기준표에 적정 보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법무사 보수기준 이래가지고 이게 계속 발표가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된 것이 2024년 9월 12일 것인데, 이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사건의 보수에 기본 보수로서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용익권 및 담보권 설정, 주로 건저당권을 많이 설정하죠. 이런 경우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액에 따라 가지고 그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 등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산정하도록 표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할 수 있는 신탁 등기의 경우에도 보수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기에 관한 표수인데, 이전 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등기를 동일한 시트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 재개발의 등기는 일괄로 한꺼번에 합니다. 2000세대면 2000세대로 이렇게 각각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전 고시가 나오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표수표가 정해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존 등기할 때는 뭐 얼마 이렇게 다 표가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요중에 보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표시 등기 및 경쟁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및 경쟁 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대위 등기, 이거 다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해가지고 정비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조사 분석, 그러니까 최초에 아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법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들의 권리를 조사 분석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업무는 일반 보수 업무와 등기 관련 다르게 약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법무사님도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보수표를 보면 토지별로 각 한 건으로 모아 5만 원을 기본 것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조합의 그 법무사 계약서가 초안이 오면 보수 기준표와 같은지를 체크해 보고, 간혹 가다가 좀 과도하게 올라오는 경우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좀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조합에서 제대로 하실 여부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고시 업무에 관해서 써놓은 거 보면 이전고시 업무에 관해서 어떤 법무사님이 어떤 조합에 써낸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써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써내가지고 이전고시 업무 보수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기본보수의 50%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본보수의 50%로 제한해가지고 만약 여기 도장을 찍게 되면 기본보수 같은 경우에 서울의 경우에 신축 세대당 약 542만 5천 원. 보통 많이 올라가 20억 정도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20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올라가 가지고 약 1,500세대가 신축된 경우는 이전고시 업무만 하는데 81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세대의 경우는 108억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전고시 업무의 내용과는 너무 다른 보수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냈고, 그 다음에 건립원석 보수도 그냥 10%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냥 토지 한 건당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수표 맞는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0%를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건립원석 하는데 14억 정도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약간의 그 조합의 사정, 또 준위 사정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 하는 걸 도장 찍고 나면 약간의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인 r119co.kr에 가면 중간에 공사비 정액 및 각종 협력업체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정액 협통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우리 조합에서 이러한 거를 좀 법률사무소국토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